보신 것처럼 소상공인 입장에선 월세가 밀렸다고 쫓겨날지 모른다는 걱정은 일단 덜 수 있게 됐습니다. 하지만 임대료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건물주가 꼭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라서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 통과 이후 이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이어서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강산 기자 나왔습니다. 자, 강 기자. 네. 일단 이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거라는 거죠. 네,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오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공포와 즉시 시행되는데요. 이 개정안은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앞서 보신 것처럼 종전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서 이 1급 감염병 내용이 추가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지는데요. 이 월세나 보증금을 세입자가 올리거나 내려달라고 올 수 있는 요건이 바뀌고 또 이 임대인이 세입자의 감액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이 5%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이번 법 개정으로 이 6개월간 임차료 연장이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. 이런 어떤 특례 조항도 마련됐습니다. 현재는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 관건은 현장에서 이 법이 얼마나 잘 작동하냐인데 어떨까요? 이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어떤 의무적인 강제 조항은 담지 않았습니다. 이 건물주에게 심적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는 의미인데요. 실제 관련한 조사가 있는데 이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실태조사 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. 이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건데요. 본질적으로 봤을 땐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이 정부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거나 혹은 임대료 인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네, 그러면 이번 제도 통과가 임박했는데 당장 소상공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? 기대 반 또 우려 반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. 구제책이 나온 점은 긍정적이지만 소송까지 가지 않는 한 이 사실상 임대료 인하를 이끌어내기가 좀 어렵다는 한계가 나오고 있습니다. 구체적인 감액 기준과 또 절차가 지금 정확히 공개가 돼야 어떤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반면 건물주, 임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대출 금리나 세금은 그대로인데 임대료만 내리라는 건 어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. 정부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면 원활히 작동되도록 현장 지도하고 또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자칫 이번 법 개정이 이 세입자와 건물주의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추가 대책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. 강 기자, 잘 들었습니다.